메타 주가가 얼마 전에 하루에 10%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우리 비레크먼 형님이 폭락하기 전부터 메타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꽉 채워두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랑 같이 사이좋게 약간 물려 계신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비레크먼은 이미 압도적인 메타의 안전마진이라는 계산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월가의 독사라 불리는 비레크먼은 월가의 우려와는 반대로 메타를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오늘 영상은 단순히 거물 투자자를 따라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레크먼의 매수 이유와 반대로 제가 생각하는 메타의 리스크는 무엇인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에 저커버그가 선언을 했어요. 우리 올해 AI 투자로 145조 원을 쓸 거다. 당연히 시장은 우려를 표했고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매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 비레크먼은 여기서 메타의 AI 카펙스를 유지 카펙스와 성장 카펙스라는 관점에서 철저히 구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기업이 낡은 공장 지분 고치는 건 그냥 생존을 위한 유지 비용입니다. 하지만 메타가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수십만 개씩 쓸어 담는 건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서버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 릴스와 페이스북 피드의 뇌를 AI로 아예 교체해버리는 수술이거든요. 에크먼의 논리는 심플합니다. 이 투자를 안 하면 틱톡이나 다른 SNS 기업의 점유율을 다 뺏기고 은퇴를 하겠죠. 하지만 이 투자를 한다면 광고 타겟팅 효율이 단 몇 퍼센트만 올라가도 전 세계 광고주들이 바치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즉 지금 쏟아붓는 이러한 AI 카펙스 비용은 버리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 수십조 원의 이자로 돌아올 고수익 확정 적금이라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성장을 위한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 적금인 건 알겠는데 그럼 만기일은 언제냐는 의문이 있어요. 놀랍게도 2026년 1분기 실적이 이미 그 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33%나 폭발해서 550억 달러를 찍었고요. 이 수치는 구글의 광고 성장률을 가볍게 줄여밟은 수치입니다. 둘째로 AI 추천 알고리즘 덕분에 릴스 시청 시간은 10%, 페이스북 비디오 시청 시간은 8%나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더 좋은 건 광고 단가인데 보통 광고 노출이 늘면 단가는 떨어지는 게 상식이지만 이번에 광고 노출이 19%가 늘어날 때 광고 단가까지 12%가 같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가 지갑 10사람을 귀신같이 찾아내니까 광고주들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메타를 찾는다는 겁니다. 결국 저커버그가 태운 145조 원은 이미 전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 점유율 26.8%라는 압도적인 성적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에크머니 주가가 다시 리레이팅 될 거라 확신하며 웃고 있는 이유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하지만 역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커버그가 투자하는 비용을 보며 시장에서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커버그가 그러면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돈 지르는 도박꾼일까요? 그건 아니죠. 저커버그가 이렇게 판돈을 키운 이유는 단순한데 이미 돈이 벌리는 공식을 확인을 했거든요. 2026년 현재 앞서 말한 거와 같이 AI 광고 도구를 쓴 광고주들의 전환율이 이전보다 20% 이상 개선됐다는 데이터가 이미 나왔습니다. 광고주 지갑을 20%나 더 털 수 있는 기계가 눈앞에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더 그 이상 효율을 낼 수가 있는데 더 많은 자본을 안 뜰 경영자가 있을까요? 여기서 빌 에크먼은 저커버그의 광기가 아니라 확정된 수익률을 본 겁니다. 이와 동시에 저커버그는 효율의 해를 선언하며 무자비한 다이어트를 병행 중이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인력 구조 단행을 감행을 했지만 이번 5월 현재 추가로 전체 인력의 10%를 더 날려버릴 계획을 세웠어요. 사람 잘나야 주가 오른다는 말은 아니고요. 비대한 조직을 쳐내서 확보한 현금으로 AI 서버를 더 사겠다는 이른바 지방을 근육으로 바꾸는 벌크업 전략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용을 통제하면서 영업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고 있는 거죠. 효율이 안 나오는 인력은 10%씩 잘라내고 확신이 있는 곳엔 천문학적인 돈을 쑤셔넣는 그 결단력. 빌 에크먼은 여기서 워렌 버핏이 찬양하던 현명한 자본가의 완벽한 전형을 본 겁니다. 빌 에크먼이 메타를 포트폴리오에 쓸어 담던 당시에 메타의 퍼는 22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당시에 S&P 지수의 평균 퍼도 22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상황이냐면요. S&P 500의 평균 퍼가 22배라는 말은 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평균 점수가 22배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메타의 가격도 똑같은 22배라는 말이죠.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연 5에서 8%일 때 지금 메타는 연 15%에서 30%씩 성장하고 있어요. 가격은 전교 평균인데 성적은 1등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빌 에크먼은 이걸 보고 압도적인 우등생을 평범한 학생 가격에 살 수 있는 1승 1대의 기회라고 확신한 겁니다. 여기에 메타가 AI에 쏟아붓는 비용까지 이익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면 실질적인 미래의 퍼는 10% 중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 평균보다 훨씬 싼 가격에 압도적인 성장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빌 에크먼이 계산한 안전마진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우등생인데 메타 주가는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죠. 시장의 눈에는 메타가 더 이상 우등생이 아닌 도박꾼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공포의 핵심에는 저커버그의 위험한 도박, 오픈소스의 딜레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선 메타는 지금 수조 원 들여서 만든 라마를 길거리에 무료로 뿌리고 있거든요. 저커버그가 갑자기 자선사업가로 전향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부채 같은 겁니다. 내 부채를 쓰게 만들어서 남의 에어컨 바람을 막으려는 독한 계산이죠. 이미 시장을 먹고 있는 챗GPT와 클로드와 같은 유료 선박을 무너뜨리고 메타의 AI를 전 세계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에요. 하지만 이 무료 모델이 오픈 AI나 다른 AI의 성능을 압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막대한 투자 비용은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처럼 하나의 방향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힘이 메타는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는 것이 월가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 에크먼의 과거 행보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한때 넷플릭스의 열렬한 팬이었지만 매수 후 짧은 기간 만에 4억 달러의 손실을 확정짓고 전략 매도를 했어요. 이유는 하나였는데요. 바로 빌 에크먼의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인 바로 예상 가능한 잉여 현금 흐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광고 요금제를 도입을 하고 계정 공유를 금지를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갑자기 바꾸는 넷플릭스를 보며 빌 에크먼은 이 기업이 5년 뒤에 얼마를 벌지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빌 에크먼에게 투자는 확률 게임이 아니라 확실하게 계산된 미래를 사는 거거든요. 잉여 현금 흐름에 숫자가 흐릿해지는 순간 에크먼은 아무리 좋아하는 기업이라도 가차없이 던집니다. 그런데 과거 저커버그는 사명까지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올인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는 아직까지 없고 이제는 다시 AI가 핵심이라면서 방향을 선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저커버그를 유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이리저리 여러 곳에 손을 대고 있지만 명확히 선명해진 쓰임 모델이 없기 때문이죠. AI 인프라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결과물을 오픈소스로 한다고 했었다가 갑자기 또 하이브리드형으로 폐쇄형도 개발을 한다고 했다가 또 수익이 정확히 어디서 나는지 계속 바뀐다면 결국 에크먼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투하 자본 대비 현명 흐름의 선명성이 옅어지게 됩니다. 투입한 돈이 언제 얼마로 돌아올지 계산할 수 없는 이 불투명함이 다른 빅테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메타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입니다. 결국 투자라는 게 무조건 오를 거야 라는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두드려본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안전마진의 싸움이거든요. 에크먼이 폭락장에서도 미소를 짓는 건 단순히 저렴해서가 아니라 메타가 매년 찍어내는 현금과 그 자본 배분 능력이라는 확실한 숫자에 베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넷플릭스 때처럼 뭔가 숫자가 흐려진다면 빌 에크먼은 내일이라도 메타의 보유 물량을 전부 던질 거란 말이죠. 하지만 장기 투자자에게 지금의 폭락은 빌 에크먼의 투자 논리처럼 전교 1등을 평범한 학생 가격에 살 수 있는 역대급 세일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